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 11월 두 번째 주간 총정리 첫 번째 시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총정리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새롭게 청취하신 분들 모르실 수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아침 브리핑 부분들에서 한 10분 정도 선에서 아침에 요약 부분들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 부분들 디테일하게 좀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마감 브리핑 부분들 정리를 하면서 조금 밀렸던 숙제들, 그리고 평일에 그렇게 급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부분들,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 종목군, 이슈에 대한 주간 총정리 부분들의 좀 디테일한 플러스 알파 부분들을 진행하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런 걸로 좀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근에 D램이라든지 또 투자 확대 부분들을 진행을 하죠. 공장들도 보면 어떤 공장을 양산 수율 부분들이 연구소에도 나와서 그 연구소에서 제조 라인 부분들을 깔고 거기다 실적 부분들을 올리는데, 지금 그 권한이 규제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어떻게 풀어지느냐, 미국 시장도 지금 레버리지 부분들, 그 FMC, FED에 쌓여 있는 많은 자산들이 지금 민간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준비 부분들 하고 있고, 그 금융규제 부분들을 풀려고 이번 정권의 또 유력한 인사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차기 연준의장도 이런 규제 부분들을 풀면서 다음 세대의 먹거리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 가장 큰 실적 부분들을 올렸던 것은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 부분들. 이건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적인 투자가 발판이 돼가지고 실적에 대한 업그레이드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최근에 종목군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주가 상승 부분에 슈팅 부분이 나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 베이스의 또 슈팅 부분들이 나왔죠.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적 기반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퍼포먼스 부분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섹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한 달, 두 달 정도 해서 순환매 파동 부분들이 고르게 진행이 됐고, 몇몇 종목군들은 3, 4분기에 실적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역시 주가 상승 부분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심층 분석 부분에서는 증권업종의 차별화, 실적의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권한은 이런 규제를 통한 권한이죠. 권한은 바로 실적 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대형 IB 스타트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 초 정도면 최종 인가 부분들 스타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다음 달에 전체적인 법 개편, 법 개정 관련된 부분하고 또 연장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놓고 향후에 이러한 발판이 향후 이제 증권업종 실적의 어떤 차별화, 실적의 레퍼런스 부분들 한 단계 점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반 자체가 될 건지,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초대형 IB 논란이 좀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특히 은행 쪽에서 계속 태클이 들어와요. 왜? 은행들 자기 먹거리가 많이 파이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을 왜 은행이 이렇게 발끈하면서 이런 진입 부분들을 막으려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지, 그만큼 자기 파이가 줄어들고 파이가 줄어드는 만큼 증권업종이 이 파이 부분들을 뺏어오면 수익사업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적에 대한 레퍼런스 부분들이 기존에 1이었다면 1.5, 2 이상까지도 우리가 가중치 부분도 줄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초대형 IB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건 초대형 IB 관련된 자기 자본이 이제 4조 원 정도 되는 기업들이 있죠. 지금 한 5개 정도가 돼요. 한국 투자 마찬가지고 NH, 삼성, 미래에셋 이런 데들.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본이 되는 에게 레버리지 있죠. 레버리지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규제 부분들을 마련하는데 발행어음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발행어음. 예전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금 조달 부분들 할 때 화매
환매 조건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ELS 주가연계 증권 부분들을 해가지고 고객 애탁금 부분들을 좀 자산 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마음대로 운용할 수가 없어요. 마련할 수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대규모 자금 부분도 조달을 할 수 있는 판로 자체가 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 4조에 넣는 IB에게는 만기 1년 이하의 어음을 자기 자본의 최대 2배까지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규모 자금 조달 부분들이 좀 가능하죠. 그 전에는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뭐 많지가 않았고 금액도 딱 한정되어 있는데 일단 2배 정도까지 발행을 하고 이게 또 이제 나중에 지금 자기 자본이 4조 원인데 또 8조 원 넘어가면 또 규제가 또 하나 풀어져요. 그래서 뭐 8조 원까지 아직은 없습니다. 거의 근접한 게 미래에셋이고 미래에셋이 지금 8조가 안 되고 7조대인데 그래서 대부분 지금 4조짜리예요. 4조. 4조의 자금의 어떤 자본금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서 왜 이렇게 반대 부분들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형 IB가 되면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조달한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이걸 넘어서서 종합금융투자라든지 부동산 담보신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규 업무도 허용이 되는데 은행권이 이제 기존 사업 부분들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은행권의 그 발행 업무 관련된 부분도 자기들 은행의 업무, 고유 업무다. 그리고 이제 만기 1년이라고 있죠.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모험 자본을 어떤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단기 대출 쪽에 집중할 것이라 우려로 어떻게 보면 빌미를 잡고 있어요. 빌미를 잡고 있는데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IB 쪽에서 발행하는 어음은 종금사 상품하고 들려서 원금 보장이 안 된대요. 그래서 거의 투자 상품에 가까워요. 투자 상품에 가까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도 주가 연계보다 일단 비용 자체가 싸요. 조달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증권사 수입 자체가 기존의 수수료 부분도 우리가 일단 뺍시다. 수수료라든 신용이자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 수익 구조 부분에서 이제 발행어음이라는 새로운 어떤 수익 사업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증권사들이 어떤 자금 조달 부분들을 어떻게 해왔냐면 아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든지 뭐 ELS 주가 연계 증권 부분들을 조달을 해가지고 어떤 자금 조달 부분들 했는데 이게 금리가 이 발행 어음보다는 더 비싸요. 그래서 훨씬 더 싼 비용으로 자금 조달 부분들을 하고 아까 원금 보장 부분들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장점 부분도 있다 보니까 또 은행에서 원래 했던 사업군인데 은행은 이제 단기 1년짜리 상품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경쟁 이 증권사가 좀 떠올랐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다음 주에 13일 정도 정례 회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든 지연을 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태클을 걸어가지고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시장 분위기의 컨센서스 부분들은 거의 통과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5개가 7월인가 8월인가 신청을 했어요. 7월인가 8월을 신청했는데 연내 이 스타트 이거 발행어음 스타트 부분은 아마 한국투자증권 쪽에서만 일단 진행을 좀 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조금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체크를 해보니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그 유로 투자자문의 대규모 옵션 쪽에서 손실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좀 문제가 좀 됐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KB증권도 보면 합병전 자전거래로 영업정지 그 다음에 NH투자증권도 K뱅크하고 뭐 CMA 부당 이슈 이런 걸로 있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올해 그 발행어음 스타트가 좀 들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주공사인 시장에 한국투자증권이 먼저 스타트 부분들을 좀 끊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금 은행권 쪽에서 그렇게 반발하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이 반대로 보실 부분 뭡니까? 고난이 실적으로 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고 새로운 시장이죠. 자금 조달 부분들도 금리도 싸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물론 이제 일단 한국투자증권만 먼저 스타트가 들어가는데 초대형 증권사들의 뭐 얼추 합해 보면 자기자 만약에 5곳이 모두 다 허용이 됐다고 우리가 내년 정도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아마 다 될 것 같은데 다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거의 자본이 한 24조 정도 돼요.
4조, 4조, 뭐, 아까 미래에서 7조 해가지고 얼추 알파면 24조 되는데, 여기에 발행어음을 통해가지고 거의 49조, 2배 정도까지니까, 2배 정도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면, 증권사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기 자본의 거의 2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면 그만큼 수익사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수수료, 우리가 매매 수수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물론 이제 회사마다 이제 증권사도 워낙 많기 때문에 특징들이 약간 좀 틀려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기 자본이 24조 정도 5개를 합하면 되는데, 여기에 2배, 거의 50조 정도까지 자금 전환해요. 50조예요, 50조. 그러면 이 중에 50% 정도를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면, 기업 금융 관련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 픽스가 됐어요. 뭐 혁신 성장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뭐 벤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증권사에서는 이건 어차피 다 정해진 거니까 조금 더 뭐 레버리지 부분 쓸 수 있는 걸 좀 허용을 해달라고 하는 지금 노력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의 신용 공여를 좀 확대를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뭐 증권사들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 있죠. 상장 IPO 부분들을 허용을 좀 해달라. 근데 지금은 5%인데 이걸 한 10% 정도까지 완화를 좀 주장을 좀 하고 있고, 증권사에서 뭐 그 뭡니까 GP, PF 역시 비상장 지분 부분 투자할 때 IPO 주관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 규제를 계속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거고, 미국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 하고. 왜? 워낙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이 유동성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권사에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군에 확대를 좀 시키겠죠. 물론 여기에 대한 병폐 부분들은 있죠. 그 투자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것은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투자 상품 부분들이 운영 부분이 잘못됐을 때 그 파급 효과 부분들은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이 50조 정도, 우리가 나중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지 안 될지 지금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죠. 지금은 초기 시장이니까. 고민은 3년 뒤에, 최소한 3년이나 5년 뒤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건 고민은 나중에 하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무언가 돈 자체가, 유동성 자체가 아침에 어제 그 주 후반에 금요일장에도 보면 연기금의 작은 부분들을 풀어가지고 코스닥 쪽에 자금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의 투자 자금 자체가 더 확대되는 모습,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시면 이쪽 기업금융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업금융에 아까 그 자기 자본이 24조 정도 되는데 이걸 발행어음을 통해 가지고 50조, 거의 49조 정도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 자금 조달했을 때 그 절반은 무조건, 이거 무조건이에요. 법상으로 됐어요.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50%는 기업 금융 관련된 자산에 투자를 의무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금 자체가 뭐 혁신 성장 기업이라든지 자금 지원에 모험 자본으로 공급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큰 거예요. 그럼 뭡니까? 기존에 어떤 자금 유통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되지 못해가지고 성장을 못했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이라든지 어떤 모험 자본의 투자 규모 자체가 지금 얼추 잡아도 한 20조 이상이 나오는 거죠.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그런 수급 부분들이 향후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까요? 750포인트, 800포인트,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을 한번 일단 이미지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형 IB, 증권사의 수익사 부분들이 지금 규모가 기존의 뭐 시종이라든지 매매 수수료, 그것은 푼돈이에요, 푼돈. 기본적으로 나오는 돈이긴 합니다만은, 그거에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자금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뭡니까? 원동력, 수급. 수급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급에, 이런 수급 부분들이 진행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그 수급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역시 증권사들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 거죠. 증권업종.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이제 증권업종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IB 쪽을 선택을 받은 업종들과 그렇지 못한 업종들, 단순히 그냥 매매 수수료의 어떤 이 정말 취약한 실적 구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는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작은 부분들이 들어갈 때 그 업종 관련된 부분들, 뭐 IPO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규제 완화 부분들을 또 풀어주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비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비상장사 IPO로 할 때 5% 이하 가지고 있는 것도 오케이 되는데 5% 이상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의 IPO 주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10% 정도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12월 달에 자본시장 혁신 방안에 담길 가능성 자체가 넓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장사들 어떻게든 IPO를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부분들이 증권사에서도 저렇게 뭡니까?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비상장사의 지분 부분들 취득해가지고 또 상장시키는 이 순환 효과 부분들이 가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 자체가 크겠죠. 뭔가가 규제가 풀어지면서 엄청나게 유동성 부분들이 깔려 있는데 그 유동성 부분들이 스물스물 어디 쪽으로 민간이라든지 어떤 경제 쪽에 파급 효과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케이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뭐 초대형 IB가 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뭡니까 언론상으로 목록일 뿐이고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느 식으로 해서 방향 부분들의 타겟 부분들을 잡아가느냐 이게 더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든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만큼 그만큼 뭡니까 수익 부분들이 잘 되기 때문에 수익사 부분들에서 알짜배기의 어떤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은행이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하는데 안 뺏길 가능성 자체는 그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IB 우리 증권업종의 차별화된 발판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고 그 스타트는 한국투자 있죠. 그쪽부터 스타트 부분들을 들어간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금일 첫 번째 증권업종 차별화 실적 발판이 되니까 규제가 풀어지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투영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나중에 한번 분석 부분들을 좀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있죠.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 부분에서 이번에 연준 의장 파월 코멘트 좀 드렸었죠. 파월의 부분들이 되면서 규제 부분들 트럼프하고 뭐라 할까요? 궁합이 좀 맞아요. 궁합이 좀 맞고 좀 많이 풀 것 같아요. 그럼 많이 풀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길 지금 걱정하지 말고 그런 흐름 부분들이 됐을 때 기회다라는 생각 부분들을 먼저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이슈면의 11월 두 번째 주간 총정리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총정리 부분들이니까 음악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좀 날씨가 추울 것 같습니다. 황사도 있고 바람도 좀 많이 분다고 합니다. 감기, 보온 꼭 신경 쓰시면서 두 번째 주간 총정리 지금 한 4가지, 5가지 정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차를 좀 두고 녹음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